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오늘 하루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확인했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머릿속에서 바로 튀어나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어머니.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 매달리다 남편마저 떠나보낸 아내. 그리고 자신의 집착이 가족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깨달은 순간.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한 아버지. 이 이야기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거실에서 식탁에서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사랑이라 믿어온 감정의 정체가 어쩌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1.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무서웠습니다. 아들에게 집착한 어머니, 67세 정순애 씨의 이야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67세 정순애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읽고도 답장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며느리도 받지 않으면 직접 차를 타고 아들 집 앞에 갑니다. 아들 38세 민주는 결혼한 지 4년째입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애 씨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 사실 순애 씨의 삶은 아들 민준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는 민준이 고등학교 때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대학을 붙던 날 순애 씨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외로움이 뒤섞인 그 눈물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울로 취직하고 결혼을 하자 순애 씨에게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날도 순애 씨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며느리 지연은 육아로 지쳐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좀 치워줄게.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충격을 받은 민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엄마가 언제 올지 몰라서 무서웠어. 엄마 전화가 오면 가슴이 내려앉았어.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힘들게 한 건가?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음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감사는 순애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들의 독립된 삶이 아니라 어머니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순애 씨는 그 이후 6개월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두 번째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순애 씨는 수원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민준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지금은 훨씬 더 따뜻합니다. 사례 1에서 얻은
인생 교훈.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고 싶다면 자녀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착은 사랑의 과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사례 2. 남편을 붙잡으려 할수록 남편은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집착한 아내 63세 박혜숙 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박혜숙 씨는 25세 결혼했습니다. 남편 65세 태웅은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그런 남편이 늘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결혼 초부터 혜숙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밥을 먹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남편이 10분만 늦어도 전화를 3번씩 했습니다. 태영 씨는 처음엔 그냥 받아줬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혜숙 씨는 태영 씨가 혼자 산책을 나가면 따라갔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어디서 먹는지 물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 깨어나 확인했습니다. 태영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큰애 집에 좀 다녀올게. 그 잠깐이 3주가 됐습니다. 혜숙 씨는 하루에 20번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고 했어.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해줬는데.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집착은 불안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혜숙 씨는 매주 상담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혜숙 씨, 남편이 없는 혜숙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혜숙 씨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 없는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그 이후 혜숙 씨는 혼자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경주로, 강릉으로, 전주로. 처음엔 두려웠지만 두 번째부터는 설렜습니다. 3개월 뒤 태영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숙 씨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혜숙 씨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친구 만나고 와. 나는 오늘 문화센터 가. 태영 씨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사례 2에서 얻은 인생 교훈.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간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치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을 채우려는 신호입니다. 사례 3. 딸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집착한 아버지 69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김철수 씨는 딸 하나를 둔 아버지입니다. 딸 34세 수지는 현재 직장인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이른바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사업으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딸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그 자부심이 문제였습니다. 수진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철수 씨는 딸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줬습니다.
면접 전날 밤 2시간씩 면접 연습을 시켰습니다. 수진이 싫다고 해도 관련 업계 지인들에게 전화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남자친구를 사귀자 철수 씨는 그 남자의 집안을 알아봤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진의 3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수진은 남자친구와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가족 식사를 일방적으로 잡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 생일은 따로 보내도 돼? 철수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일도 마음대로냐? 수진은 그날 이후 아버지와 한 달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한 달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철수 씨. 거기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철수 씨는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신감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배신감은 딸을 위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감정입니까? 철수 씨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수진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보내는 종류의 문자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빠가 원하는 너를 사랑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빠는 응원한다. 수진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철수 씨는 매주 목요일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자를 가르칩니다. 처음으로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은 내년 봄입니다. 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가 어떤 집안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웃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사례3에서 얻은 인생 교훈. 자녀의 성공을 원한다면 자녀의 실패를 허용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이끄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지 그 날개를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정순애 씨는 아들을 놓아줬을 때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박혜숙 씨는 남편을 통제하기 멈췄을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딸의 삶에서 물러섰을 때 딸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찾아옵니다.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내 삶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 공허함을 자녀로, 배우자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꽉 쥐면 쥘수록 그들은 우리 곁에서 멀어집니다. 황혼의 나이에 가장 아름다운 공부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배우자의 하루는 배우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를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황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